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29일 진행된 DIE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90표 차로 리야드에 패배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연구 모임이 가덕 신공항과 북항을 먼저 잇고 미포와 다대포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경해주는 중계기를 무인도에 설치해놓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과 관련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한 사립초에 대해서는 이틀간 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1차 투표에서 로마를 제치고 2차 투표에서 사우디와 붙어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아쉽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새벽 진행된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는 165개 BIE 회원국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는 119표, 대한민국 부산은 29표, 이탈리아는 17표를 받으면서 사우디가 전체 표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갔고 2차 투표 없이 최종 개최지가 리야드로 확정됐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 응원을 위해 부산 시민회관에 모인 시민들. 이른 새벽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보며 승전보를 기다렸지만 저조한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 9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정말로 힘든 그런 오늘 너무 정말로 좀 마음이 너무 슬픈 마음으로 그렇지만 희망을 갖고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와 부산시 또 민간 기업들이 BIE 회원국 표심을 얻기 위해 뛴 거리는 지구 495바퀴에 이릅니다. 비록 유치는 실패했지만 정부와 민간 기업, 시민들이 똘똘 뭉쳐 한국과 부산의 저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부산 시민을 비롯해 정부 그리고 기업, 부산시가 원팀이 되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성과를 남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최종 PT 연사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쌓은 외교적인 자산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경해주는 중계기를 설치해놓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어민과 짜고 무인도에 중계기를 설치해놓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낙동강 하구의 무인도인 신자도. 경찰이 무성한 갈대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태양열 패널과 작은 움막이 발견됩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설치한 발신번호 변작 중개소입니다. 태양열 판넬에는 그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배터리 2개, 반대쪽으로 돌아가면은 인버터. 중국 현지에 6곳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금융 사기 행각을 벌여온 20대 A씨 등 일당 2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왔습니다. 또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갈취한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5년여 동안 이런 수법을 통해 320여 명으로부터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150억 원에 이릅니다. 일당은 중국의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무인도에 설치된 변작기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의 전화기에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표시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070으로 국내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걸면
피해자들이 국제 전화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하고 그렇게 전화를 잘 받지 않기 때문에 070 번호를 010으로 변작하는 중개소를 운영해서 경찰은 해당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계기 35대와 대포폰과 유심 등 2,000개 가량을 압수했습니다. 또 중국 콜센터 팀장 A씨 등 3명과 국내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개소를 운영한 70대 어민 등 20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서버 관리와 공유기 설치 관리 또는 차량 등의 중계기를 싣고 다니는 고액 아르바이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내륙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이 도입된다면 북항을 잇는 경로를 먼저 운영하고 향후 미포와 다대포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27일 부산시의회 연구단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연구 모임이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되는 해상교통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에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해상교통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또 사업적인 면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북한 경로를 운영하고 미포항과 다대포항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제시됐습니다. 의원들은 해상교통수단의 범위를 경남과 울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다음 달 4일까지 동래와 남부 등 6개 사립초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한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이틀간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사립초 신입생 모집 전형 변경은 학교장 자율결정 사항이지만 곳곳에서 불합리한 입학 전형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장전 캠퍼스 내를 순회하는 학내 순환버스에 학생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20분쯤 60대 버스 운전기사가 몰던 순환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었습니다. 사고로 해당 학생은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가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대구 경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화물터미널은 복수건설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공항 기능 수행을 위한 각종 기술 협의를 비롯해 관광객 유치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HCN 이정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의 지도를 바꿀 신공항 건설의 날개짓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030년 차질 없는 개항을 위한 각종 협약 체결과 항공산업의 밑거름이 될 싱크넷 출범 등의 다각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두고 논란이 된 화물터미널 건설은 군위와 의성에 여객기용 화물터미널과 화물 전용기용 화물터미널을 각각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토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는 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세기 취항 업무 협약도 일찌감치 체결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시아 최대 항공사인 중국 남방항공과 협약을 맺고 우선 과제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엄청 증가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의 트렌드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경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데 오늘 이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이펙 유치에도 큰 영향을 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항공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도 구성했습니다. 산학, 연관이 힘을 합쳐 신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항공물류기업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데 관련되는 모든 그 각종 기술적인 업무들에 대한 교육 훈련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정비 같은 그런 기술 훈련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상 조업이나 정비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항공 관련해서 대학, 글로벌 기업, 우리 또 시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 산업 또 물류 경제권 이런 것에서 결국은 대구 경북 신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공항을 하늘길로 연결하는 UAM 도입을 비롯해 철도와 고속도로 연결 등의 청사진도 지속해서 제시되면서 신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복입니다. 경기 남양주에선 화도읍과 수동면을 잇는 지방도 387호선이 극심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도로 확장 사업을 요구한 지 18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착공은 하세월입니다. 딜라이브 양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87호선.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체가 심해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곳을 4차선으로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가곡초등학교까지 인도도 없잖아요. 인도. 여기 한 20여 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 사업이 18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작년 8월 지역 주민들은 참아왔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간 아주 교통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역 경제도 다 망칠 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도로관리 주체인 경기도는 급하게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가곡리 현장을 찾아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초기 보상비와 이 공사비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한 항으로 같이 들어갈 테니까 일부 나머지만 보상하면서 70% 이상 보상 끝나는 지역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6월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방도 387호선 확장 구간은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잇는 4.52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7억 원으로 보상비만 1,100억 원 규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결정됐지만 착공은 아직도 하세월입니다. 경기도가 약속했던 올 상반기에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기도가 완공 시점이 앞으로 6년이나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 77개월이 걸리는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8km 가는데 40분 50분 걸려요. 하루에 아까 26,000대라고 나왔는데 그 기름값만 따져도 공사 도로 하고도 남아요. 도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도농복합 남양주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읍면 지역 도로와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확정된 도로 사업이지만 예산과 행정 절차 때문에 착공이 또 연기되면서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건축주택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증액과 조정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말 기준 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 1,100여 건 가운데 20, 30대 사회초년생이 84%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은 기초자산 형성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의 항만 안내선인 새누리호가 12월 6일까지 운항을 중단합니다. 공사 측은 새누리호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정기 수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호는 매주 수요일 오후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승선 체험을 하는 선박으로 중단 기간 무료 승선 체험은 불가능합니다. 동구 좌천동 집수리사관학교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좌천동 주민 30명으로 구성된 집수리사관들은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방충망과 벽타일 시공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마친 주민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의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